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대응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의 심정이실 겁니다. 첫 번째 기사가 바로 이 내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줍줍한 개인 투자자 6월 중간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수익률 4% 마이너스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 오늘 것까지 하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 좀 낙폭이 깊었던 건 카카오그룹주 쪽인데 카카오페이 수익률도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삼성전기 하나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선방이죠. 0.22% 아주 약간 수익률입니다. 다음 보시죠. 기관은 어땠을까요? 기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수익률이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쪽에서 손실이 큰데 그나마 시장 하방 베팅 이제 해지 포지션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지수 하방의 2배로 건 거죠. 곧버스라고 하는 인버스 2X인데 여기로 한 6%의 수익이고요. 코덱스 인버스 이제 한 배짜리로도 한 3% 수익입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건 전기차 쪽의 수익률이 좋아요. 특히 중국 쪽이요. 차이나 전기차. 이쪽 ETF 쪽인데요. 5% 이상의 수익이고 SK이노베이션 1% 그나마 조금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볼까요? 외국인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버는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지수 하방 쪽만 수익 내는 정도입니다. 곧버스인데 둘 다 곧버스인데 이제 상품명이 좀 달라요. 다른 회사 걸 둘 다 이렇게 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볼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평균 한 4% 마이너스로 가장 낮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수 하락에 베팅해서 그나마 수익을 조금 보고 있는 쪽. 당분간 종목별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개인 투자자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대표 주식 주세요 해가지고 산 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저렇게 되니까 그렇죠. 옆에서도 다들 그냥 항상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사라. 머리 쓰지 말고 처음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 사주세요. 그래서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죄.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주들이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더 이상 상장 안 한 게 다행일 정도로 카카오 10개 정도 다 상장할 예정이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지금 코스닥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코스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승강제 개념으로 변질돼 버린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전부 다 코스피로 가려고 하니 카카오 같은 성격은 원래 나스닥 같은 성격에 맞는 업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카오가 막 카카오 페이지를 포함해서 다 상장을 했다면 정말 30위권 안에 수두룩히 있었을 텐데 그게 다 빠질 거를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차라리 상장을 덜 한 게 다행이고 기관하고 개인이 카카오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카카오와 네이버의 미래는 이미 넷플릭스나 아마존닷컴이 보여주고 있고요. 원점으로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이버랑 카카오는. 넷플릭스가 코로나 때 누렸던 그 호황의 상승분 다 반납을 하고 있죠. 그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미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다 얘기 드렸는데 네. 크다랗게 길게 봤을 때 연봉에서 항상 3년 연속 양봉이 3년 초과겠죠. 4년째 양봉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그렇게 과도하게 상승을 뜨겁게 했다면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반등한다고 해서 저 기업들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일단 접어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희망을 가지고 저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거기서 더욱더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절대적으로 이성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던가 지금 인버스가 완전히 개인하고 기관이 나뉘어버렸죠. 레버리지는 위로 2배를 가는 건데 강력하게 베팅을 한 것이고요. 2배짜리가 그렇죠? 있나요, 여기에? 1배짜리.
한 배짜리인데 어쨌든 예. 위로 가는 거를 베팅을 했죠, 개인은. 그리고 인버스를 기관이랑 외국인은 샀죠. 네.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거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겁니다. 어쨌든 ETF인데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해지용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작년처럼 뜨겁게 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는 쏙 들어가고 갑자기 반도체 혹한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단어 선택이 극과 극인 게 1년 사이에 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 전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3년 초과해서 4년째까지 양봉이 나온 적이 역사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될 거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심호흡을 길게 가져갈 것을 각오를 하고 저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가져가셔야겠죠. 네, 사실 여기 이제 포트에 꾸려진 종목, 개인 투자자의 종목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사실은 종목 대응은 좋지는 않았고, 이제 지수 대응 하락에 베팅했던 쪽만 이제 플러스를 냈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은 하방을 열고 여기에 따라붙는 쪽 한 가지, 그러니까 지수 대응 측면에서 포인트를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 또 다른 한 포인트는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고 봐야 할까?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져도 살아남을 기업이라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미국장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예. 증시가 아시아에서도 대만, 일본보다 뒤지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어난 유럽 증시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취약한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제일 약하겠죠. 떨어질 때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것이 반등할 때 가장 약하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더라도 그게 100%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미국 증시만 얘기를 드려버리면은 일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과열 지표상 침체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뭐 인버스 3배짜리도 있죠, 미국에는. 그런 거에 베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처럼 15년 만에 다시 그런 금융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 가장 최적의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장은 폭이 다 나왔고요. 예. 이제 기간 조정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 조정도 뭐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저는 미국장이 이제 급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급락을 계속하다 보면은 급반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 반대 매매가 상당 부분 청산돼서 증권사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엄청 많아지고 계시죠. 네. 결국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극한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신용 반대 매매에 엄청난 그 반대 매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손절을 당하고 나면, 한 게 아니죠. 손절을 당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급등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판 가격이 뇌리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단계까지 지금 거의 다 다다랐다.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 때문에 미국증이 그렇게 급반등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로 지수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소재가 엄청 세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움, LNF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랑 닝더스다이가 붕괴가 됐어도 지금 양극재 소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기 자동차 지금 소재 업체는 다 코스닥에 가 있고요. 코스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밖에 없죠. 그래서 지수를 혼자 감당해서 올려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수의 급반등은 미국 장만큼 급반등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약할 것이다. 결국 개별 주식이라던가 중형주급에서 그런 탄력 있는 모습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 관련 대형주의 그 미국장이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해서 물을 더 타가지고 과도하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놓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지금 꺼려진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네요. 근데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수 베팅 측면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 다 열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기로죠.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2.5% 떨어져 있거든요. 고점 대비. 통상적인 경기 침체 없이 떨어진 수준이 딱 지금 바닥이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것보다 2배 이상 갈 가능성이 과거 데이터로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경기 그러니까 뭐 침체 여러분들이 보는 가능성. 지표가 여러 가지 있고 지표 뭐 요즘에는 유튜브만 쳐봐도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선정해서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4대 지수 중에 가장 안 좋은 나스닥 기준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간의 자료입니다. RSI 과열 지표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최초입니다. 2008년 이후에. 그 정도로 침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호의 매수 찬스인 거죠. 그걸 절호의 매수 찬스로 안 보는 다른 의견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경기가 부러져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3배짜리 인버스에 베팅을 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이 지금 사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붕괴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베팅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예. 지금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스닥이 절호의 매수라고 제가 매수 질문 찬스라고 할수 드리는 있겠죠. 건 이제 개인적으로 네. 예, 이걸 이제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시스템 리스트로 간다 안 간다? 아 저는 안 간다고 보니까 계속 안 간다. 이렇게 오케이.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